유재수 전 부시장이 조사 다음 날 이른바 비위 의혹 업체 대표와 만나서 소위 입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이야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시점이 조사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지난 22일 검찰 조사 다음 날이에요.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자택 인근 카페에서 유착 의혹 A 업체 대표와 유착 의혹 B 업체 대표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만났다는 거예요. 1시간 30분 동안 대화했다는 거예요. 이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이에요. 기자들한테 이게 딱 걸린 거죠. 그런데 취재진 질문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답변을 거부하면 안 된다. 혹시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카페 대화를 녹음했느냐? 녹음했다면 이거 지우고 가야 한다. 라고 취재진에게 뭔가 예민하고 달리 보면 뭔가 위협적인 그런 반응까지 보였다라는 기사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유착 의혹받는 업체 대표와 만나서 1시간 30분 동안 밀담? 이를 발각한 취재기자에게 녹취 다 지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유재수 씨가 최근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청와대 핵심 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이 건이 종료가 된 게 사실은 작년 여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가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유재수 씨는 본인이 이런 혐의로 이렇게 심하게 조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뒷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충 무마되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서 핵심 인사와 전화하는 통화 기록도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검찰 조사 받으면서 바로 유차업체 대표하고 만나서 밀당하는 모습도 기자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 사안을 여전히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그러니까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취재하는 기자한테는 강압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이게 검찰 소환조사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준비 내지는 본인이 했던 혐의 내용 중에서 검찰이 알고 있는 부분을 유차업체 대표와 입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바로 수사 이후에 가서 얘기를 해서 1시간 반 동안 하면서 그동안의 상황을 조율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전체 금액 액수가 2억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훨씬 더 많은 편의를 받았으리라고 보여요. 숫자적으로만 딱 2억이라고 특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생활하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편의를 많이 받았는데 과연 검찰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네가 나한테 준 거 10가지인데 검찰은 지금 현재 5가지밖에 모른다. 우리 대충 이 정도 얘기해서 정리하자라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중에 시청자 여러분 가장 황당한 뉴스는요. 이 유재수 금융위 재직 시절 국장에 대해서 특감을 벌였던 청와대 특별 반원이 유재수 씨가 민주당으로 영전하고 나서 사과를 하러 찾아갔다라는 대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감찰을 벌였던 특감 반원이 감찰 대상자, 비위 대상자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가는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몰라봬서 죄송하다. 사과하러 갔다가 면박만. 유재수 금융위 재직 때 비위 적바로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게 되죠. 그런데 영전한 이후에 비위를 감찰했던 청와대 특감 반원이 유재수 씨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 A씨 특감 반원이 오해를 풀기 위해 사과하고 싶다라고 찾아가서 말을 하자 유재수 전 부시장이 나에 대해서 감찰하고도 당신 아직 청와대에 남아있냐라고 면박 줬다는 거예요. 너 아직 옷 안 벗었어? 원대복귀 안 했어? 이거라는 거죠. 너 아직도 명줄이 붙어있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뜻 아니에요 이거? 이 노컷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감찰 대상에게 되려 몸 낮춘 수사관이라는 거죠. 그만큼 유재수의 힘이 얼마나 세냐라는 의문을 노컷뉴스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실세의 비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노컷뉴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담당 특감 반원 얘기로는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 유재수를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그 특감 반원이 유재수를 감찰 조사하고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한 투서가 들어간 이후라고 합니다.
유재수가 그때 그 특감 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형사처벌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자신을 조사한 사람한테 당신 왜 아직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느냐? 자, 지금 이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도 그렇고 노컷뉴스 보도도 그렇고 김태호 수사관도 그렇고 동일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장영 교수님, 얼마나 힘이 세길래 이 에피소드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특감을 벌였던 특감 반원이 가서 사과를 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센 겁니까? 얼마나 힘이 세면을 떠나서 참 이 상황 자체가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그게 또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촛불로 우리가 지금 바꿨다라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이 정부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라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도 이 사람의 뭐 죄를 떠나서 감찰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행정만 보더라도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고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벌였던 감찰 반원에게 오히려 투서가 들어가고, 투서를 받은 감찰 반원이 자신이 감찰했던 대상한테 가서 오해 풀기 왔습니다. 누가 봐도 좀 뭔가 이렇게 읊조리는 듯한 이 분위기에 아직도 청와대에 있느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 계속 그 윗선, 인비저블 손이 누구냐, 핸드가 누구냐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쩌면 이게 맨 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저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도 같아요. 아직 청와대에 남아있느냐. 그렇다면 중간에 수사를 무마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만약에 조국 전 장관까지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또 계속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번 사건은 계속 친노, 그러니까 예전 노무현 정부의 뭐 누구,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누구라기보다는 전 이 부분도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도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커지는 것 같은 부분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 명명백백하게 관계자들이 싹 다 저는 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수사가 제대로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오고 있는 증언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믿기 어려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거 참 속상하네요. 어떤 힘이 있는 것인지. 어떤 힘이 있는 것인지.